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면 사형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형제 같은 엄벌이 사실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갸우뚱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흉악 범죄자들을 엄벌로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사회 정의가 바로 서겠냐 하실 테니까요.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형 집행 시설 점검하라 이래서 분위기가 조금 들썩였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주에 그런 지시를 했다고 네네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실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에 있는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 발언도 그런 취지입니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행 형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행 형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7년 12월 이후로 우리 사형제가 네. 이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25년이 넘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집행 시설들이 지금 폐허처럼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정 당국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사실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불문율 같은 관행이 있는데요. 예. 소장이 새로 취임하거나 법무장관이 초도 순실을 가도 사형 집행 시설은 둘러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시설을 청소를 하거나 시설 보수를 하거나 뭐 순실을 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사형수들이 긴장을 해서 동요하거나 다른 뭐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지금 사형 집행 시설 있는 곳이 한 5곳 정도네요. 5곳인데 광주교도소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형 집행 시설이 없어졌고요. 대구 교도소도 곧 이전할 예정인데 신축 이전하는데 그러면 남은 데가 뭐 한 3군데 정도. 앞으로 3군데 정도만 남을 정도. 사형 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59명이 있는데요. 군 교도소에 4명이 있고 나머지 5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이제 지금 요새 흉악 범죄가 너무 많았어서 네.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형 다시 집행해라 이런 여론이 진짜 많은데 실제 한 70% 이상 넘을 근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네.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집행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신중한 태도죠.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후보 때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선 후보가 흉악범 사형이라고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네. 여론에 편성해서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예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교정 당국에 근무하는 교도관 중에 사형 집행에 참여해본 교도관이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실질적으로도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됐겠네요. 뭐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교정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형 집행자의 인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영아 집행자도 예,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는 법의 사형을 교수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교수형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교정당국 핵심 관계자는 사형 집행을 하려면은 사형 방법부터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바꾸든 사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 사람도 인권 문제를 심각하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지금 법무부에서 들고 나온 게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난 14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의견을 받는데 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을 하고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로 우리 법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는 사형제를 아직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이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그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건 도입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영구히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국교정학회 회장인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흉악범을 사회화 격리하는 건 좋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교정당국이 기본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정행정 수행이 사실상 재수자들이 어렵다. 가석방 기대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교정 질서가 물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또 아까 뭐 법원 행정처 얘기도 이미 앞서 들었고요. 네. 근데 피해자들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네. 시점에서 피해자 인권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가석방돼서 나오면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 법원은 신원권을 판결로 인정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권을 이유로 형을 강화하려는 엄벌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구원하고 이런 가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피해자 얘기만 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냥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가해자는 그냥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정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정말 뭐 지금 이상동기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묻지마 범죄라고 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흉악 범죄 늘고 있는데 사형도 안 된다, 뭐 종신형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감옥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부르죠. 예. 중국은 아직도 감옥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형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1년에 형행법을 바꾸면서 교도소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교도는 뭡니까? 범죄자들을 교정 교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면 결국 그게 사형을 하는 거나 뭐 이건 이제 박준영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뭐 사형제 차이가 뭐냐. 네. 사람의 변화 가능성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엄벌을 주장하지만은 네.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풀리냐.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